예,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돼서.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시는 임춘택 원장님께서 탄소 중립 중심으로 해서 좀 글로벌하게, 그 다음에 매크로하게 전반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아마 제가 발표 들었는데 상당히, 이해가 더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전체 오버롤한 어떤 탄소 중립에서 수소 관련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 시대에서 설명도 상당히 폭넓은데, 저희 플랜트하고 해양에서 엔지니어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탈탄소의 연료 전망, 그 다음에 탈탄소의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탈탄소에 대안이 되는 어떤 수소, 그 다음에 수소 경제 이해, 그 다음에 우리 플랜트 엔지니어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그리고 뭘 또 준비를 하면 되는지, 뭐 이런 류에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탈탄소에 왜 이렇게 가해지 되는지, 아까 임준택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바와 같이 다 기후변화를 에 따른 또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그 그래프는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그리고 세 가지 또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LNG 추진선 도입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탄소 선박의 도입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탄소 선박이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아까 임윤택 원장님께서도 보여주셨듯이 연료의 변화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지금 되어 있는 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료입니다. 이게 선박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커브를 보실 때 유의할 점은 2030년하고 2040년, 2050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의 선박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지금 되고 있고, LNG선은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양 조선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선박이 어떤 선박입니까? LNG 선박이죠. 그래서 LNG 추진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탄소를 갖고 있는 연료이기 때문에 탈탄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탈탄소의 연료가 서서히 지금 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탈탄소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을 지금 보시면은 LNG 선박에 아마 수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2050년이 되면은 탈탄소의 연료가 67%, LNG 연료가 33%, 그다음 화석연료는 없다는 거죠. 화석연료가 없다는 이야기는 탈탄소가 상당히 성숙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결국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임준택 원장님께서 1.5도씨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2.0도의 기후 올라가는 거를 대비를 할 거냐, 아니면은 1.5도를 유지하는 걸 할 거냐라는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 준비할 경제적 규모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추세는 지금 1.5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온도 변화가 됐을 때 기후 환경 변화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현재 약 한 1.1도 정도 올라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온도를 보면은 최고 온도가 한 1.2도. 이거는 1850년에서 1900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비교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극한 기온 발생 온도는 한 4.8배, 그 다음에 가뭄이 한 2배, 강수량이 1.3배. 대신 강설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 기후 변화가 된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분명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도가 되면은 최고 기온 온도는 1.9도, 그 다음에 극한 기온 발생 온도는
8.6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뭄은 2.4배가 되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1.5배가 됩니다. 이게 이제 2도가 되면은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극한 기온 발생 온도마도 13.9배가 됩니다. 그리고 눈은 이제 덜 오게 되고요. 이런 형태가 되고, 태풍은 훨씬 더 많아지게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극복하는데 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서 경제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위험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비용이 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뭐 거기에 메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탄소 배출은 다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배출도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온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해수면도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아까 임윤택 원장님께서 보여줬던 커브에 보면은 급격하게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온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수소냐? 수소나 하면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2050년대 배출량을 8억 5,100만 톤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감축량 목표가 5억 6,800만 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 배출량을 2억 8,300만 톤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온실 감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수소가 가장 감축량이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1억 4,900만 톤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중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다음을 이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가 수소는 분산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은 환경 오염을 동반한 대형 중앙형 전력 형상 비중을 낮추고 또 소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의 어떤 전략에서도 분산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가 전력 수요가 높은 수요처에 인근에 설치를 하면은 송전탑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송전 손실도 줄이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생산 규모가 설치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연료전지를 설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설치가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수소 생산과 이제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해서 확대하면은 이제 석유와 LNG도 우리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하고 LNG에 대해서 감소하는 에너지 자립도를 이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 산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밀접하게 이제 융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신사업이 창출이 되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일자리도 늘어날 수가 있어서 정책적인 시너지가 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소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그 수소를 운반 저장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소를 활용하는, 또 전력으로 생산하는 이 전체를 갖다가 수소 경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수소 생산은 이제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재생 에너지로부터, 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이제 저장도 하고 이송도 하려 그러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튜브 트레일러라든지 에카탱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계속 각 기업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소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수송용이 제일 이제 많이 좀 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소차라든지 수소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를 이제 써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RPS 같이 HPS라는 제도도 지금 올해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제 발전용 가스 터빈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데서 산업이 부품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설계 기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수소는 어디 지금 많이 쓸 수 있겠냐 하면은 수소의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등에 이제 우선적으로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2,000대 정도 되는 거가 620만 대 정도로 2040년 늘어나고, 또 충전소도 이제 그만큼 거기에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 1,200개 정도의 충전소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는 지금 3기가 정도, 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15기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나 건물용 따라서 수소 연료 전지도 한 420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뭐 이렇게 시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2020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소경제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수소의 그 소재, 부품, 또 장비, 또 프로젝트 공공조달 확대, 그 다음에 펀드 등 30년까지 또 40년까지 여러 가지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도 85만 대, 또 충전소는 한 600개 정도로 이렇게 확충하는 이런 계획들을 만들고 전담 기관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표준화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0년 2월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수소경제를 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에서도 아까 원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수소 관련된 것만 뽑아서 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에서는 크게 그린 리모델링이 있고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이 세 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2025년 정도까지는 총 3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소 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이제 의무화가 이제 지금 생겼죠. 그리고 2025년에서 23년으로 조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물을 되기 위해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그 다음에 태양광 등 에너지 생산량이 되는 20% 이상 되는 공공 부분에서는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활용이 하는 거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린 에너지라고 이제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는 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전주나 이제 안산에서. 그래서 필요한 전력량 100%를 수소 연료 전지 등으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발전 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 구매 계약을 이제 허용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입니다. 친환경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수소차를 20만 대를 이제 보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450대 정도로 설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 제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그 한국 뉴딜 정책의 발표에 이제 수소의 부분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 수소 시장은 글로벌 수소 시장, 국내의 이제 수소 시장을 보면은 어떤 글로벌하게 보면은 2050년 최소 1조 달러, 맥킨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바클레이에서는 최대한 12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수소 양은 2050년에 최종 에너지 13%인 5.3억 톤까지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소 장거리 이송에는 암모니아가 또 어떤 대두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 공급, 수소 연료 공급은 연료전지에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전 시장이 평균 한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까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걸 이제 HPS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발전사에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15기가와트를 수소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수소 발전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은 당연히 이제 좀 늘어나고 될 거고요. 그래도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전 세계 가정 건물용에도 연료 전지가 많은 설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2.1기가와트가 이제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쓰는 센터, 뭐 네이버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에서는 지금 도입을 했고 또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박도 좀 빠른 속도로 좀 아까 그 컵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탈탄소로 관리하는 대안이 이 수소입니다. 그다음에 수소와 연료전지를 합쳐서 선박이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IMO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으로 해서 해양 분야의 환경 규제가 강화가 지금 더욱더 많이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살펴보면은 국내 전체 대상 그 선박이 한 3,542척의 한 15% 정도는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송에서도 국내 그 디젤 기관차 254량 중에 229량 수명이 다는 게 한 2030년 정도 된답니다. 이거를 이제 수소 열차로 대체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로 건설 기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충전소는 이미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이게 인프라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그 수소 시장 전망을 보면은 이 표만 보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확대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플랜트 해양 분야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소 생산입니다. 수소 생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LNG 수소 생산이 지금 보편적으로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암모니아의 계절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부생가스도 이미 기술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수전에도 있고 바이오가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그린 암모니아를 지금 생산하는 시설도 있고요. 결국은 암모니아로 탈탄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수소 저장 시설. 제가 이제 빨갛게 지금 표시해 준 거가 우리 이제 플랜트 분야나 해양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 인프라도 보면은 이제 충전소가 있는데, 수소를 이제 앞으로 수소 선박이 나오면은 해양에도 주유를 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 운송도 승용차부터 상용차, 기관차, 그다음에 선박, 이게 전부 수소로 전환되는 부분이 일정은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로도 연료전지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건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술 기획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산 기술이라든지 운영 기술이라든지 뭐 동향 파악이라든지 정책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에 대한 것도
신규 수소 산업에 대한 거는 부품, 또 소재, 또 건설 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주유소를 수소차나 전기차라든지 전환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도 이런 어떤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이 수소 경제 시대에 전문 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분야에 좀 관심을 좀 갖고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스터디를 해보면은 좋은 어떤 전망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나 이제 제가 사례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 생산하는 거를 사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LNG를 개조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면은 거기는 이제 또 CO2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CO2를 포집을 하고 유틸라이제이션까지 해야지만이 그린 이제 수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암모니아는 그린 암모니아를 수입을 해 와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린 수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소가 암모니아가 운송하기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소는 부피가 수소에 비해서 1.7배의 어떤 수소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분해가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두서 없이 또 여러 가지 또 앞에 임준택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준 그 뒤에 수소를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보면은 현안으로 보면은 글로벌 탄소 정책 또 환경 보존에 대한 강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O 같은 탄소 배출 감축 강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관련이 됨으로써 수소 사용량 증가가 현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 증대가 되고 또 가솔린 차는 이제 감소가 되는 추세로 갑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수소 경제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플랜트나 해양에서 종사하는 우리들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수소 에너지 그 변화에 따른 그 대응을 시급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솔린차가 수소차라든지 또 선박이 수소 선박으로 이렇게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산업 발굴이나 육성, 그 다음에 수소 산업 필요한 인력 양성, 뭐 이런 것도 산학연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성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수소 경제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이제 신시장을 선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중단기 로드맵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결국은 지금 수소 경제에서 수소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내 시장을 선점을 하게 한 어떤 환경 조성이 우리 스스로도 관심을 갖고 또 정부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이쪽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프라 기술 확보가 우리 플랜트나 해양 부분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그다음에 수송, 저장, 충전, 운송, 그 다음에 이제 건물용 연료 전지 발전을 하는데 이때 그 필요한 핵심 기술, 또 핵심 소재, 건설하는 거, 설계하는 거,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술 확보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수주 산업에 많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해외 수주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생산 시설에 대한 시설도 상당 부분 건설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영업 전력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선박에 대한 거는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외국에서 그 발주사 선주사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암모니아 엔진에 대한 개발도 해외 그 엔진 유수 엔진사에서는 지금 개발이 완료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대가 되면은 암모니아 엔진 선박도 지금 출시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어떤 에너지 변환에 대한 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좀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의 어떤 먹거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인력의 양성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민간 시범 사업으로 뭐 설치를 한다든지 또 인력 양성 전문 기관을 현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이쪽 수소 경제, 특히 수소 생산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이 좀 필요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또 투자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 뭐 지원이라든지 정부 지원 예산 확보라든지 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 경제 시대에 대해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 또 해양 부분에 우리 종사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도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